여러분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핵심 정리.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데이터 시각화,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까지 살펴보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은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도표 또는 차트 등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차트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차트들을 어떻게 어느 경우에 어떤 차트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익히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데이터 시각화는 이제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 주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줍니다. 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 유형과 패턴, 분포 같은 것을 이해하는 데도 시각화가 활용이 됩니다. 또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어떤 이상값을 발견한다는 데이터 분포를 이렇게 보면 이런 데 찍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박스 플롯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이렇게 찍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데 또 시각화 기법들이 활용이 됩니다. 시각화 절차 어떤 표로 만들어내는 것은 좋은데 표나 차트로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 그럼 어떤 순서대로 우리 이걸 해야 되는가 이게 정형화돼서 명확하게 정의됐다기보다는 여러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벤 프라이의 시각화 절차 기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 그대로 그대로 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대로 주로 시각화 과정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문제에서는 요거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른 용어나 다른 프로세스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획득입니다. 획득. 당연히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는 획득 과정, 데이터를 먼저 모으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의미에 대한 구조를 제공하고 카테고리별로 정렬한다. 이런 거죠. 자, 빅데이터 분석에서의 시각화는 분석된 결과를 이제 시각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분석된 결과가 분석된 결과를 시각화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 빅데이터 분석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한다라는 절차를 봤을 때도 이 과정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쨌든 데이터를 얻기부터 시작해서 구조를 조금 정렬한다. 이게 분석이죠. 데이터의 구조를 분석한다. 특징을 분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걸 분석하다 보니까 이 패턴을 대충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 특징을 파악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과정이 필터 과정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마이닝 과정. 여기가 아마 우리가 많이 본 빅데이터 분석에 해당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패턴을 식별하거나 수학적 문맥에 데이터를 배치하는 방법 또는 통계 또는 데이터 마이닝 방법 적용. 그래서 다양하게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석하는 과정 또는 재배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할 때는 막대 그래프, 목록, 트리 같은 시각적 모델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표현한 다음에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자, 이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죠. 정제가 우리 빅데이터 분석에서 보면 처음에 데이터를 획득한 후에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정제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전처리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순서하고 조금 우리가 용어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정제는 벤프라이 시각화 절차에서의 정제는 표현된 시각화 모델을 시각적 모델을 조금 더 개선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과정이 있어서 데이터를 이제 조작하거나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라는 차원에서 사용자에게 이제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시각화의 정의나 절차까지 설명을 드렸고, 또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제 데이터의 유형에 관한 내용도 같이 나옵니다. 이 유형에서는 어떤 시각화 도구가 좋은가?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데이터 유형은 크게 범주형과 수치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범주형 데이터는 명확하게 떨어지는 값, 그러니까 각각이 존재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특정 카테고리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집합 이렇게 했지만 이런 거죠. 혈액형 그러면은 A형, B형, AB형, O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취미가 뭐예요? 수영, 뭐 스키, 스케이트 쭉 이렇게 해서 어떤 값들이 있습니다. 색도 마찬가지죠. 빨강, 파랑, 보라, 검정, 흰색 이렇게 값의 집합으로 될 때 이걸 우리 명목형 데이터, 특히 범주형 데이터 중에 명목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노미널 데이터. 자, 이 중에서 순서를 매길 수 있으면 명목형 데이터가 아닌 순서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명목형 데이터 중 순서로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5점 척도는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되잖아요. 순서가 있죠. 학점도 마찬가지로 A, B, C, D, F 이런 식으로 순서를 우리가 매길 수가 있는데 순서를 매길 수가 있을 때, 즉 정렬이 가능할 때 순서대로 이럴 때 우리 순서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 두 개를 포함해서 범주형 데이터가 됩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그래서 문자 데이터, 그냥 명사 데이터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 범주형이 아닌 수치형 데이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산형 데이터와 연속형 데이터. 두 가지 구분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셀 수 있는 형태로 값을 표현하는 것, 주로 정수값으로 표현될 때 이산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연속적인 데이터, 영점, 주로 소수로 해서 명확하게 정수로 떨어지지 않을 때, 이럴 때 연속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산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것은 학생 수, 불량품 수, 나이, 이거 다 정수로 명확하게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이산형 데이터고, 연속형 데이터라는 것은 시간, 시간 1시, 2시, 3시 명명하게 떨어지는데 실제 정확히 말하면 1시 10분 몇 초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간, 온도, 무게 이런 것들은 1시 뭐 0시부터 쭉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거잖아요. 온도도 쭉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고. 무게도 뭐 45kg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정확히 그 근처지 45점 몇몇몇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연속형 데이터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그래서 측정되는 거, 시간도 측정하죠. 온도 측정하고 무게, 길이 이런 거 다 측정하죠. 이런 것들이 연속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유형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시각화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각화 유형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관계 시각화, 비교, 공간 시각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자, 시간 시각화는 주로 도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도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시간 시각화입니다. 분포 시각화는 뭘까요? 분포를 보여주는 거, 파이 차트나 도넛 차트, 트리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자, 우리 학교의 학생의 성별이 남, 여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학교 성별이 연령대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분포 시각화가 됩니다. 관계 시각화라는 것은 어떤 A라는 것과 B라는 것의 그 관계를 이렇게 보여줄 때, 이럴 때 관계 시각화를 보여주죠. 비교 시각화는 관계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비교해서 보여줄 때 비교 시각화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구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 시각화라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지 둘 사이의 값을 비교한다. 이건 아니고 비교 시각화는 둘 사이의 값을 비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시각화라는 것은 막대 그래프, 목록, 트리 같은 기본적 시각적 모델을 요거는 좀 제가 잘못 쓴 것 같네요. 그 기본 시각적 모델 트리라기보다는 공간 시각화는 주로 지도, 그다음에 영역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 상에서 어떤 영역들을 표현해 줄 때, 공간적으로 표현해 줄 때 그때 공간 시각화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썼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시간 시각화하고 분포 시각화까지만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시간 시각화는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표현하고요. 데이터의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산형이 있고 연속형이 있죠. 이거 데이터가 이산형 데이터가 있고 연속형 데이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시간에 따르는 시간이 주로 X축에 오고요. 여기에 데이터들이 막대 그래프로 표현될 때 이산형 값 같은 경우는 주로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누적 막대 그래프, 묶음 막대 그래프, 정 그래프 각각의 그래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 건데요. 어쨌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값들이 이렇게 있을 때 1월에는 몇 건, 10건, 2월에는 20건, 3월에는 다시 20건, 4월에는 15건 뭐 이런 식으로 값을 표현할 때 그럴 때 이산형 유형을 씁니다. 연속형 같은 경우에는 변화되는 값을 표현하는 건데요. 시간이 갈 때 물론 이 막대 그래프만 가지고도 변화되는 값이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런 점 그래프를 연결하면 이제 꺾은 선 그래프가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변화되는 값이 훨씬 더 잘 보이죠.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 계단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를 좀 붙여놓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값들의 변화가 잘 보일 때 추세선이라는 것은 이런 막대 그래프 사이에 뭐 평균값을 하든가 이렇게 이동 평균선 등을 해서 그래프를 추세를 보여주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는 값을 표현하고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주로 잘 사용된다. 이게 바로 시간 시각화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분포 시각화라는 것은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전체 관점에서 각 부분이 차지하는 정보를 표현합니다. 분포 시각화 도구로는 가장 대표적인 원 그래프, 도넛 차트, 트리맵, 누적 연속 그래프, 히스토그램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 그래프는 이런 원에서 영역을 나눠서 영역이라는 분포를 나누는 거죠. 아까 10대, 20대, 30대, 40대. 도넛 차트는 원이 아닌 도넛 모형으로 이렇게 분포를 보여줍니다. 장점은 도넛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밖에 또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서 여러 개의 분포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다. 이게 도넛 차트의 장점이 됩니다. 자, 트리맵이라는 것은 전체 데이터를 이게 전체 데이터예요. 하나의 사각형 영역이 있고요. 거기에 각 포션이 차지하는 비율들을 여기 보면 식품이죠. 그 야채
베지터블 프로덕트 이쪽이 55%고 여긴 광물이 20%고 또 동물 같은 것들이 뭐 24%다, 7.4%다 이런 것들을 비중에 따라서 보여지게 만드는 보여지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트리 맵입니다. 하나의 대분류에 또 요 안에 또 이렇게 표현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트리형으로 계층형으로 데이터의 구조가 있을 때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트리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수 분포표하고 히스토그램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도수 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다른 개념이 아니다. 도수 분포표를 변환한 것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히스토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수 분포표는 뭐냐? 특정 변수의 값이 여기서 연령이 변수예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도수 분포표인데 연속형 자료, 특히 이렇게 값이 연속되어 있을 때 연령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을 때 연령 10대가 35명, 20대가 54명 이런 분포, 각 구간을 표현할 때 연속형 자료의 구간을 표현할 때 구간별로 몇 명이 분포하는지를 표현할 때 도수 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포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분포 시간 시각화가 아니다. 그거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자, 데이터 시각화 순서로 옳은 것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각화 순서 아까 얘기했었죠? 자, 먼저 획득이 먼저였습니다. 획득. 그 다음 뭐였죠? 다음 분석이 있었습니다. 분석. 근데 분석이라는 용어 내에 구조화라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설명할 때. 데이터 분석 자체가 이 구조를 파악한다 이런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까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필터. 필요 없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과정. 그리고 마이닝. 마이닝이 뭐예요? 분석하는 과정이죠. 패턴을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정제, 시각화, 그리고 시각적 모델도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시각적 모델도 선택하고요. 시각적 모델 선택하고 그 다음 정제하죠. 정제는 이 시각 모델을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잘 만든다. 그런 과정이다라고요. 맨 마지막이 소통이었습니다. 자, 이런 쭉 과정에서 봤을 때 데이터 획득하고 데이터 구조화하고 그 다음 데이터 마이닝이 먼저 나가고 그 결과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각화 모델을 선택하고 마지막에 시각화 표현을 한다. 이게 아마 가장 적합한 순서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마이닝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분석이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 데이터 구조와 획득 여기서부터 틀렸죠. 네. 그래서 1번이 맞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빅데이터 시각화 절차에 해당하는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석, 정제, 표현 이런 거 다 시각화 절차에 들어가죠. 지시라는 것은 새로 나온 별로 관련이 없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시각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보기를 한 번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 그래프에서 점의 분포와 배치로는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다. 그렇지 않죠. 점 그래프는 이게 시간축이고 여기가 값일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을 배치를 하는 거죠. 꼭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지는
않습니다. 선으로 연결하면 훨씬 더 보기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주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데 사용된다. 예, 맞죠.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시각화 기법으로는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도 시간 시각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 시각화의 예로는 주식 가격 차트, 기상 예보, 교통 데이터 분석 등이 있다. 시간에 따라서 교통량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다 맞고 1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명목형 데이터 요약 시 사용하는 그래프로 거리가 먼 것은? 명목형 데이터는 순서가 없는 범주형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막대 그래프 당연히 명목형 데이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 그래프 명목형 데이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원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 몇 개, 요거 몇 개, 요거 몇 개, 요거 몇 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점 그래프는 막대 대신에 점을 찍으면 되는 거고,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은 명목형 데이터라기보다는 연속형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적합합니다. 특히 연속형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구간을 나눠 가지고 그 구간 내에 몇 개가 분포하는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주로 적합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명목형 데이터를 요약해서 A라는 게 몇 개고 B라는 게 몇 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시간 시각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한번 볼까요? 자, 막대 그래프는 가로축을 시간축으로 해서 시간 시각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시간축으로 해서 막대를 그려줍니다. 점 그래프는 시간 시각화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 벌써 틀렸죠? 막대 대신에 점을 찍으면 점 그래프가 됩니다. 선 그래프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표현하는 시간 시각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네, 맞죠? 연속적인 데이터를 표현하는 시간 시각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 그래프의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선 그래프로 변환할 수 있다. 네, 선 그래프로 변환할 수 있죠. 또 이게 연속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막 있다고 하면 선이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맞고요. 4번도 맞습니다. 맞지 않는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규모 데이터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맞죠?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인포그래픽을 위해서는 시각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된다. 글쎄요.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꼭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릴 필요가 있을까? 손으로 그려도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주면은 인포그래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스플롯은 데이터의 이상치를 식별할 수 있다. 박스플롯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별도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박스플롯은 뭐 중간값, 뭐 4분의 3 위치, 뭐 3분의 범위, 2분의 범위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 분포가 허용 범위를 넘어가는 데 있는 것들이 이상값입니다. 그래서 박스플롯을 그려보면 데이터의 이상치를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연속적인 변수의 분포를 막대 형태로 표현한다. 예, 맞죠? 연속적인 변수의 분포를 막대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다음 중 연속형 변수가 아닌 것은 키, 온도, 책 두께. 이거 측정해서 나오는 것들은 다 연속형 변수라고 했습니다. 혈액형은 명목형 변수, 범주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시공간 시각화 기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시간 시각화와 공간 시각화를 합쳐져 있어요. 자, 공간 시각화는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지도 매핑 이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막대 그래프 시간 시각화, 카토그램도 공간 시각화 기법이에요. 요거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히스토그램. 이거는 분포, 히스토그램은 분포 시각화 도구이다. 자, 히스토그램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히스토그램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데이터 값이 낮은 구간에 몰려 있는 것이다. 자, 우리 연령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1살부터 10살까지, 11살부터 20살까지, 21살부터 30살까지, 31살부터 40살까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분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림입니다. 데이터 값이 낮은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맞네요. 정규 분포를 이루는 데이터의 누적 히스토그램의 기울기는 기울기입니다. 1이다. 이건 아닙니다. 자, 히스토그램을 도수 분포로 변환할 수 있다. 맞죠? 누적 히스토그램의 마지막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총수를 나타낸다. 이건 맞습니다. 자, 누적 히스토그램을 이제 알아야지 이건 풀 수가 있는 문제죠. 자, 이게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면 누적 히스토그램은 처음에 이 값이 있고요. 이 값과 이 값을 더한 것을 그 다음에 보여줍니다. 그 다음 막대는 또 요 값까지 합쳐진 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요 값까지 합쳐진 것을 여기다 표현하죠. 그래서 누적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기울기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맨 마지막에 마지막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총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기울기는 1이다. 이건 뭐냐면 기울기가 1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누적 히스토그램이 되려면 히스토그램의 모든 값들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여기 동일한 값이 또 더해져서 똑같은 1의 기울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루면은 이 기울기가 1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좀 풀어봤고요.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각화의 종류, 그 특징들을 시각화 도구들의 특징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고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번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